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 수학과 이상준입니다.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요, R이라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입니다. 사실 저는 수학과 교수고요. 수학 공부를 할 때는 컴퓨터가 많은 경우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책 보고 종이에 풀어가지고 푸는 게 대부분의 수학 과목들인데요. 지금은 시대가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이 거의 필수적인 사항이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와 더불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다룰 줄 알면 아주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겠죠. 어떤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공부할 것이냐인데, 일단은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좋겠죠. 처음에는 공짜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쉬워야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거의 다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쉽게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래밍을 공부하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 안에 배울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수학에서 그래프를 그린다거나 어떤 값을 구한다거나 쓸 수 있고요. 그런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면 좋을 텐데, 그것에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게 바로 R입니다. 특히 R이라는 프로그래밍은 통계학 혹은 요즘 뜨고 있는 데이터 분석에 적합한 프로그래밍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R을 공부해서 예를 들면 일주일 안에 공부를 한다면 이것을 수학에도 쓸 수 있고 데이터 분석에도 쓸 수 있어서 나중에 머신러닝, 딥러닝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R을 단기간 안에 뭐 일주일 안에 5일 안에 한번 끝내보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깔아야 되겠죠. R이라는 프로그래밍 하고요. 그다음에 RStudio라는 프로그래밍을 깔아야 되는데 이것은 뭐 다른 강의, 유튜브 강의에도 많이 나와 있고 아니면은 인터넷에 찾아보면 쉽게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짜로 받아서 여러분들이 노트북이나 컴퓨터에 깔면 바로 실행을 할 수 있고요. 오늘 공부할 내용은 3장 내용이고요. 오늘 공부할 책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할 책은요. 김영우 저의 쉽게 배우는 R 데이터 분석이라는 책이고요. 이지스 퍼블리싱이라는 출판사에서 출판이 됐는데요. 저는 이 책을 보고서 너무 쉽게 R에 대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주 잘 쓰여져 있고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쓰여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 교재를 꼭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매 학기 이제 학생들한테 강의를 할 때 어떤 학생들은 그런 질문을 해요. 교수님 꼭 이 교재를 사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교재를 사지 않고 다른 강의 교재라든지 강의만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시간을 낭비하게 되잖아요. 뭔가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없게 되죠. 근데 책을 10,000원, 15,000원을 주고 사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훨씬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면 그러면 그 돈의 가치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돈만을 가치를 생각하지 말고 시간과의 그런 가치를 같이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나중에 시간을 줄일 수 있다면 그러면은 꼭 그런 방향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요. 가장 시작점은 교재를 사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교재를 너무 잘 쓴 교재니까 여러분들이 구입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지금 강의는 이 강의 교재와 강의 노트를 바탕으로 만든 동영상입니다. 먼저 3장 내용은요. R의 기초로서 변수와 함수와 패키지를 어떻게 R에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 설명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PDF로 한번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실제로 RStudio를 돌려가지고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해보는 방법으로 해서요. 2번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익숙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장의 구성 내용은 3가지예요. 변수와 함수와 패키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한번 보죠. 먼저 변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변수는 뭐냐? 변하는 수예요. 그러면은 비교되는 게 상수죠. 상수는 그냥 고정된 수예요. 뭐 예를 들면 1, 이거는 뭐 100 이런 거는 이제 고정된 수예요. 근데 변수라는 건 뭐냐면은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함수잖아요. 이런 게 있을 때 x하고 y 이런 게 변수죠. 이 x 자리에서 우리가
1, 2, 3 이런 값들을 대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y에 대해서 y 값도 3, 5, 7 이런 값들이 이제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x하고 y라는 것은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고요. 이걸 변수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얘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데이터를 모아놓은 거예요. 어떤 사람의 소득과 성별과 학점과 국적에 대한 정보를 모았는데요. 여기서 국적은 다 대한민국이니까 이런 걸 상수라고 하고요. 소득, 성별, 학점은 변하기 때문에 변수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소득과 성별에 따른 학점이 어떤 결과를 나오겠느냐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여기서 소득과 성별을 독립변수라고 하고요. 학점을 종속변수라고 하죠. 독립변수는 영어로는 independent variable이라고 하고요. 종속변수는 dependent variable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영어로 쓰는 거는 뭐 영어를 내가 안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요. 영어 용어를 여러분들이 알아놔야 돼요. 왜냐면은 랭귀지도 그렇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공부할 때 나중에 어떤 문서를 찾아서 공부를 해야 될 텐데 웹사이트에 있는 문서들 대부분은 영어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 용어들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상수는 뭐라 그러죠? constant라고 하죠. 그러면은 컴퓨터에서 변수는 어떻게 되냐면요. 컴퓨터 메모리 안에 뭐 A라는 변수가 있다. 그러면 A라는 방이 하나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숫자를 1을 넣으면 여기 1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2를 넣게 되면은 1이 바뀌고 2라는 것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3이 들어가게 되면 2가 사라지고 3으로 바뀌죠. 이런 식으로 메모리가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림은 이렇게 됐죠. 공기 그릇이 있고 이 안에 숫자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형식이 되죠. 이 밥그릇이 바로 그런 공간이 되겠고요. A라는 변수의 공간이고 거기 숫자들이 여러 개가 바뀌어가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보통 프로그래밍에서 변수를 지정하는 거는 변수를 먼저 선언을 해줘야 돼요. 근데 R은 아주 간단하게 그런 과정이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A하고 화살표하고 1. 아주 기호도 좋죠.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A에다가 2를 넣어준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화살표로 되어 있고요. 화살표는 뭐 이렇게 부등호에다가 그냥 쫙 긋는 게 그냥 화살표고요. 그러면 A라는 거라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것을 실행을 하는 것은 컨트롤 엔터를 같이 누르게 되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치고 이따 해보겠지만 이 라인을 치고 컨트롤 엔터를 치면은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A라는 공간을 만들고 1이라는 값을 넣어요. 그 다음에 A를 넣고 컨트롤 엔터를 치면은 이제 A라는 값을 출력을 하겠죠. 이 마크는 이제 그냥 설명이라는 마크인데요. 실제 출력 값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B에 2 넣고 C에 3 넣고 D에 3.5 넣고 B, C, D를 출력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2, 3하고 D는 좀 잘렸는데 뭐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시작이니까 한번 먼저 프로그래밍으로 가서 해볼게요. R 스튜디오를 저는 켰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뭔가 타이핑을 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타이핑을 한 공간에서 컨트롤 엔터를 치면은 그 라인이 실행이 돼서 밑에 콘솔에서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 요 마크가 들어가면요, 이거는 그냥 무시를 해요. 이 프로그래밍이 그냥 어떤 설명이라고 이해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색깔도 녹색으로 바뀌어 있죠. 이건 설명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를 이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콘솔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A에다가 2를 넣었다라는 걸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럼 자동으로 다음 라인으로 넘어가고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A가 뭐냐라는 거를 출력해봐라는 거고 그냥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보통 프로그래밍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뭐 printf 뭐 이런 걸 썼는데 그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A하고 컨트롤 F 하면 A를 출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B로 넘어가서 B에 2를 넣으면 다시 컨트롤 엔터 누르면 B에 2가 들어갔다는 것이 나오고요. 일단 텍스트를 좀 크게 바꿨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죠. 컨트롤 엔터 하니까 A 나오고 A 컨트롤 엔터 하니까 1이 프린트 되고요. B에 2를 넣으면 또 이렇게 되고요. 또 컨트롤 엔터 누르면 B를 출력해라 라고 해서 2가 나왔다는 것이고요. C에 컨트롤 엔터 C에 3을 넣었고요. C를 누르면 3이 나왔고 컨트롤 엔터 D에 3.5 넣고 출력하면 D에 3.5가 있다라는 것을
여기 출력을 한 게 나오게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변수를 연산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방금 우리가 ABCD라는 거를 넣었잖아요. 참고로 ABCD라는 거 넣으면 이 오른쪽 위에 창에 어떤 변수가 어떤 값들이 들어가 있는지가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 참고로 요 밑에는 나중에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여기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궁금한 게 ABCD를 우리가 넣어놨는데 그것들을 계산을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그러면은 아주 간단해요. A 플러스 B라고 치면 되고요. 그러면 A하고 B를 더한 값을 출력을 하고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하면은 그 세 개를 더한 값을 출력하고 4를 B로 나누면 그 값을 출력하고 5 곱하기 B 곱하기는 보통 이 별표를 써요. 5 별표 B를 넣으면 10이 나옵니다. 그러면 한번 돌아가서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서도 컨트롤 엔터 A 플러스 B 라인에서 눌러주면 3이 나오고요. 맞죠? 왜냐면 A가 1이었고 B가 2였으니까요. 그 다음에 컨트롤 엔터 누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6, 4를 B로 나누면 2, 5에다가 B를 곱하면 10 이렇게 얻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 값으로 구성된 변수 만드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A라는 방 안에 그냥 숫자가 하나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떤 데이터를 하다 보면 어떤 게 필요하냐면 A라는 방에 여러 개의 숫자를 한꺼번에 넣고 싶어요. 예를 들면은 그래 보죠. A가 시험 성적이다라고 해볼게요. 시험 성적이면은 시험을 한 번 보면 아까처럼 그냥 A에 1 넣고 A가 90이면 90점 넣고 하면 되지만 시험을 여러 차례 본다면은 A의 값을 여러 값을 넣고 싶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C라는 함수를 넣으면 됩니다. 왜 C냐면 컴바인에서 온 거고요. 컴바인은 뭐 호텔스 컴바인드라는 사이트도 있지만 컴바인을 이렇게 묶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죠? var1이라는 것에 뭘 넣느냐면 C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그 다음에 1, 2, 5, 7, 8이라는 걸 넣습니다. 그러면은 이 다섯 개의 수를 A에 이렇게 방 안에 1, 2, 5, 7, 8 이렇게 넣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이 베리어블 1에 C에 괄호 열고 1, 2, 5, 7, 8이라고 하면요. 여기 컴마가 사이에 또 필요합니다. 이렇게 넣으면 베리어블 1을 출력하게 되면 1, 2, 5, 7, 8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베리어블 2. 베리어블은 아까 변수라고 했죠. 베리어블 2는 C 1 이렇게 마크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1부터 5까지 1씩 증가하면서 넣으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베리어블 2는 1, 2, 3, 4, 5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C라는 거는 공부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seq 괄호 열고 괄호 닫고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뭐 시퀀스에서 온 거겠죠. 시퀀스는 수열이에요. 그래서 C에 아까 뭐 이런 거보다 좀 더 자유롭게 자유롭게 넣을 수 있는 건데 이건 뭐냐면요. 시퀀스 1하고 1,5 하면 1부터 5까지 1씩 증가하면서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하고 동일한 게 되겠죠. 그런데 시퀀스라는 함수를 쓰면은 뭐까지도 할 수 있냐면 그 간격까지도 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간격이 1이었지만 by 뒤에 하나 컴마하고 by는 2라고 쓰면 간격이 2씩 증가하는 게 됩니다. 사실은 이거 빼도 돼요. 그냥 1, 10,2 하면은 간격이 2가 돼서 1부터 10까지 간격이 2씩 증가시켜라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이라고 쓰면 1부터 10까지 간격을 3씩 증가시켜서 출력해 넣어라 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var1 뭐 이런 것들 가지고도 계산이 가능해요. 먼저 variable 1 하면 아까 1, 2, 5, 7, 8을 넣었고요. variable 1에 플러스 2 하면은 이 각각에다가 더하기 1을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죠? 3, 4, 7, 9, 12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variable 1하고 variable 2가 이렇게 아까 우리가 넣어둔 변수가 있는데 두 개를 합치면 각각의 자리에 있는 것들이 합끼리 합쳐서 2, 4, 8, 11, 13이 나오게 됩니다. 뭐 너무 직관적이죠? 우리가 그렇다고 할 것처럼 되죠? 그 다음에 문자로 변수를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쌍따옴표를 중간에 그러니까 앞뒤로 넣으면 돼요. 그러면은 문자라고 선언할 필요 없이 문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string 1이라는 건 string은 보통 문자열을 string이라고 하죠. 문자의 어떤 나열. 그러면 A라는 것을 넣으면 string 1을 하면 이렇게 출력이 되죠. 그 다음에 string 2를 큰 따옴표하고 텍스트를 넣으면은 string 2를 출력하면 텍스트가 나오게 되고요. string 3에 hello world
느낌표를 넣으면 이게 나오게 되겠죠. 뭐 그러니까 문자로 된 거는 쌍따옴표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여기서도 C라는 컴바인 함수 쓸 수 있어요. 그래서 string 4를 이렇게 하면은 string 4에는 A, B, C라는 세 개의 문자열이 방 하나에 각각에 들어가 있는 게 되겠죠. 뭐 이것도 string 5를 이렇게 연습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조심해야 될 거는 이거는 아까 문자열이잖아요. 문자열에 더하기 2를 할 수가 없겠죠. 문자에 어떻게 2를 더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에러가 뜨게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 내용을 한번 복습을 실제적으로 RStudi오에서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variable 1이라는 거에 C12578을 넣고 컨트롤 엔터 누르면 네, 들어갔다는 표시가 밑에 컨솔에 나오죠. 그 다음에 variable 1은 12578이다 라고 출력이 되고요. variable 2에 C12345 넣으면은 variable 2 출력하면 12345가 우리가 기대가 되겠죠. 12345 나오고요. 그 다음에 variable 3는 sequence 12345니까 variable 3도 똑같이 나오게 되겠고요. variable 4는 sequence 1부터 10까지 by 2. 근데 이거 by 2를 빼도 돼요. 심지어는 by 2 빼고 컨트롤 엔터 누르면 들어가고 누르면 13579 2식 간격으로 나오게 되고요. by 3 하면 3식 간격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variable 1은 12578이었고 variable 1에 2를 더하면 3, 4, 7, 9, 10으로 2씩 각각이 더해진 값이 나오게 되고요. variable 1, variable 2에 두 개를 더하게 되면 두 개 각각의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더해서 값을 얻어내게 되고요. string 1은 쌍따옴표 A면은 쌍따옴표 A를 넣었다는 표시가 나오고 string 1 하면은 A가 되고 string 2에 텍스트 넣고 string 2 뭐 이거는 마찬가지가 되겠죠. string 4도 이제 C를 쓸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거는 뭐 C에 대한 연습이었고 string 1에 1을 넣으면 이렇게 에러가 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장의 첫 번째 파트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